Section 5, speed her up, fall 1. C'est bella giustatore, je notre soccatore, je notre citavore, je la tula tilatoire. 찰리 채플린 하면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들이 있죠. 짧은 코스요. 그리고 중절모. 그리고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이런 걸어. 코스에만 달면 찰리 채플린하고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키가 큽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과 산업화 시대가 배경이에요. 리틀 트램프가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강박증에 걸릴 정도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나사못을 조여요. 그렇죠. 어릴 때는 그냥 리틀 트램프 캐릭터 너무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다시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웃을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모든 게 기계화되고 인간도 기계 부품 취급 당한다는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어떤 이게 포디즘이라고 하죠. 포드가 만들어 놓은 포디즘이라고 하는데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영화를 통해서 묘사했다. Relief man passing. Relief man passing. 리틀 트램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담배를 한 대 피려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면서 Hey! Quit stalling. Get back to work. 그 사장이 그냥 포드랑도 굉장히 흡사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포드처럼 생긴 사장이 너 담배 피지 말고 가서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시당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감시의 어떤 풍자를 이미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은 해 보였던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음식 강제로 먹는 장면 있잖아요. 저도 기억에 나네요. 그 장면은 지금 봐도 빵 터지는데.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먹여주는 기계를 발명을 해서 실험 도구로 리틀 트램프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오작동을 하죠. 산업사회와 함께 현대가 왔는데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계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유쾌하게 풍자해서 보여주죠. 실제로 찰리 채플린이 분장을 지은 얼굴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굉장히 꽃미남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도 뛰어나고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분장을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이 훨씬 더 이 리틀 트램프 캐릭터를 좋아했던 것이 아닐까.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고 리틀 트램프 캐릭터가 101주년이 된다고. 네, 리틀 트램프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영화가 베니스에서의 어린이 자동차 경주라는 작품인데 무성 영화이다 보니까요. 오히려 웃음이라는 코드가 결국에는 세계의 만국 공용어라는 것을 이 찰리 채플린이 가장 먼저 증명한 것이 아닌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황금강 시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황금광 시대에 보면 너무 배가 고픈 이 리틀 트램프가 군화를 스테이크처럼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발 끈을 파스타처럼 돌돌 말아서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구두를 스테이크라고 해서 먹겠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을 보면 단순하게 웃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슬픈 상황들과 페이소스가 있어. 맞아요. 고통받는 상황들을 그대로 웃음으로 승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수라는 이름의 희극인이라는 그런 좀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찰리 채플린은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편 키드를 시작으로 위대한 독재자, 살인광 시대, 라임라이트 등을 연출하면서 명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떤 영화를 찰리 채플린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세요? 위대한 독재자, 라임라이트, 모던 타임스 이렇게 세 편을 봤는데 음악 때문에라도 저는 이 모던 타임스가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곡이 정확히 두 곡이 있는데 리틀 트램프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너무 못해요. 결국 사장이 그럼 노래라도 잘하길 바라네 하면서 부르게 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프랑스어입니다. 주 쉑세 아프레 띠딘. 제가 매주 프랑스어 발음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G 포탈에 그 번역기를 무지하게 돌려요. C'est bella giustatore,
je noterai ce que ferai. Je noterai 찰리 채플린이 즉흥적으로 부른 거랍니다. 프랑스어하고 이탈리아어가 섞여 있는데 그냥 의미 분명해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은 원래는 주 섹세 아프레 타티디느였는데 이 영화에서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불렀기 때문에 더 넌센스 송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Je noterai sur la mine, je noterai sans consigne. 사실 그 장면 같은 경우가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게 이전 같으면 리틀 트램프가 기계 부품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게 노래와 춤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결국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진짜 삶의 가치다라고 보여준 게 또 그 노래하는 장면이었죠. 너무 흥겹죠. 네. 너무 재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맨스 팀, 러브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찰리 채플린이 당연히 이 노래를 만들었고요. 원래는 제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노래가 가사가 붙여져서 불러지면서 굉장히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죠. 넷 킹 코울이라는 1960년대 흑인 가수입니다. 이때 붙여진 제목이 바로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실제로도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 진심을 담아서 사랑했던 노래가 바로 이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리틀 트램프가 소녀와 함께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요. 묘한 슬픔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할리우드에서 이 모던 타임즈가요 마지막으로 제작된 무성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리틀 트램프가 이 영화를 끝으로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은퇴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이 쓸쓸한 여운을 담아서 연출이 됐던 거죠.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찰리 채플린이 영화가 상영했던 당시에는요 관객들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채플린의 영화를 보고 웃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아련한 풍경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모던 타임즈가 꽤 좋은 추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고전 영화 하면 그냥 재미없고 지루할 것만 같은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고전 영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덤으로 추천해드릴 영화는 레미제라블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빵 한 조각으로 훔쳐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장발장은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모던 타임스와 레미제라블 모두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중의 가난과 고통을 다루면서도 감동을 주는 건 역시 음악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앤 해서웨이가 부르는 I Dream the Dream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던 바 있습니다. 제가 덤으로 추천해드릴 영화는 베니와 준입니다. 예술적인 광기를 지닌 화가 준과 그녀의 오빠 베니, 그들의 삶에 천천히 녹아드는 남자 샘까지 세 명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힐링 영화인데요. 모던 타임즈의 리틀 트램프와 베니와 준의 준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인물이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베니와 준에서 샘을 연기한 조니 뎁의 외모와 우스꽝스러운 행동들, 하지만 사랑과 삶을 생각하는 진중한 모습들은 찰리 채플린을 떠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